나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편지를 보내본 적은 없었다. 내 이름은 김영수. 올해 72이다. 사람들은 나를 조용한 노인이라고 부른다. 동네 슈퍼 앞 낡은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는 그런 노인.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내 방 서랍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서랍에는 편지가 있다. 한 통, 두 통이 아니라 수십 통도 아니고 수백 통의 편지. 그리고 그 편지의 주인은 단 한 사람이다. 내 아들, 민준. 나는 그 아이에게 평생 편지를 썼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보내지 못했다. 처음 편지를 쓴 날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날은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다. 내 아들이 집을 떠난 날이었다. 아버지, 저 이제 여기 안 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 말은 짧았지만 내 가슴을 깊게 찔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은 가방 하나를 들고 그대로 문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기억난다. 그날 이후 나는 아들을 보지 못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밥도 먹지 않았다. 잠도 자지 못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펜을 들었다. 그리고 종이 위에 천천히 이렇게 썼다. 민준아. 그 두 글자를 쓰는 순간 내 손이 조금 떨렸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이름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음 문장을 썼다. 오늘도 잘 지내고 있니? 그 짧은 문장을 쓰는데 1시간이 걸렸다. 나는 편지를 계속 썼다. 아버지는 오늘도 내 생각을 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그렇게 2장을 채웠다. 편지를 다 쓴 뒤 나는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주소를 쓰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펜이 멈췄다. 나는 아들의 주소를 몰랐다. 그 아이는 어디에 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방에서 자는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날 나는 처음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아들을 모르는 아버지였는지. 나는 봉투를 접었다. 그리고 서랍 안에 넣었다. 그 편지가 첫 번째 편지였다. 그날 이후 나는 편지를 계속 썼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민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종이 위에 하나씩 적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보내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이 편지들이 언젠가 내 아들에게 가장 늦은 고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잊힌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내게는 그런 밤이 하나 있다. 민준이 집을 떠나기 전날 밤. 그날도 나는 술을 마셨다. 사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이었다.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는 이유로 나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아내는 그걸 싫어했다. 여보, 이제 그만 좀 마셔요. 하지만 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돈 벌어 오잖아. 그 말은 언제나 아내의 입을 막았다. 민준은 그 모습을 늘 보고 자랐다. 어느 날 민준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였다. 나는 또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민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보고 웃었다. 왜 아직 안 자냐? 민준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술 좀 끊으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조금 기분이 상했다. 내가 뭘 안다고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하냐. 민준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하지만 그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가 힘들어해요.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갑자기 화가 났다. 그건 우리 문제야. 너는 공부나 해. 민주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 아버지, 이러다 엄마.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손을 들었다. 짝. 집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내 손이 민준의 뺨에 닿았다. 그 아이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다. 나는 순간 정신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준은 천천히 얼굴을 돌렸다. 그 아이의 눈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한다. 분노도 아니었고 눈물도 아니었다. 그저 아주 깊은 실망이었다. 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날 밤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한참 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오늘 아들 잃었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집에 없었다. 방에는 가방도 없었다. 책상 위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펼쳤다. 거기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 저 이제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엄마는 제가 나중에 데려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편지를 썼다. 민준아, 그날 아버지가 미안했다. 하지만 그 편지는 결국 서랍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보내지 못할 편지를. 민준이 집을 떠난 뒤 우리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밤이 되면 벽시계 소리까지 크게 들릴 정도였다.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도 민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그녀는 민준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지는 않았다. 그저 손잡이를 잡고 잠시 서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왜? 아내는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다. 민준이 잘 살고 있겠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날 밤 또 편지를 썼다. 민준아, 오늘 엄마가 내 얘기를 했다. 엄마는 내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나는 잠시 펜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썼다. 아버지도 그렇게 믿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믿는 게 아니라 그저 바라고 있을 뿐이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다. 1년, 2년, 3년. 민준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나는 계속 편지를 썼다. 어떤 날은 짧은 편지였다. 오늘 첫눈이 왔다. 내가 어릴 때 눈사람 만들던 생각이 났다. 어떤 날은 조금 긴 편지였다. 아버지는 요즘 허리가 좀 아프다. 그래도 괜찮다. 내가 잘 살고 있다면 그걸로 됐다. 그리고 민준의 생일이 돌아왔다. 나는 달력을 보다가 그 날짜 앞에서 한참 멈춰 있었다. 민준이 생일이네. 아내가 작게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긴 편지를 썼다. 민준아, 오늘은 내 생일이다. 내가 어릴 때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갔던 기억이 난다. 초를 불면서 내가 항상 같은 소원을 빌었지. 나는 잠시 웃었다. 장난감? 그게 내 소원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문장을 썼다. 생일 축하한다. 아들아. 편지를 접으면서 나는 문득 생각했다. 지금쯤 몇 통이 됐을까? 나는 서랍을 열었다. 편지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하얀 봉투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나는 하나씩 세어 보았다. 10통, 20통, 50통, 그리고 100통. 나는 잠시 손을 멈췄다. 민준에게 쓴 편지가 벌써 100통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 편지들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언젠가는 읽겠지.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이 편지들이 언젠가 내 아들에게 가장 늦은 사랑 고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세월은 사람을 조금씩 늙게 만든다. 하지만 어떤 기다림은 시간이 지나도 늙지 않는다. 민준을 기다리는 내 마음도 그랬다. 나는 여전히 편지를 쓰고 있었다. 이제는 편지를 쓰는 일이 하루의 습관이 되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점심을 먹고 저녁이 되면 책상 앞에 앉는다. 그리고 편지를 쓴다. 민준아, 이제는 그 이름을 쓰는 일이 조금은 익숙해졌다. 하지만 그 이름을 쓸 때마다 가슴 한쪽이 조용히 아파왔다. 어느 날이었다. 나는 동네 병원에 갔다. 요즘 무릎이 자주 아팠기 때문이다.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어떤 여자가 말했다. 민준 씨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민준. 그 이름은 세상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이름이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심장은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여자는 계속 말했다. 회사에서 제일 성실한 사람이래요. 야근도 많이 하고 아버지 없이 혼자 컸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두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실례합니다. 두 여자가 나를 바라봤다. 혹시 지금 말씀하신 민준 씨, 내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성이 김 씨입니까? 여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김민준이요. 그 순간 내 귀에서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김민준. 그 이름은 내 아들의 이름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나이가 30쯤 됩니까? 여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네, 맞아요.
33인가? 그럴 거예요. 내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더 묻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입이 먼저 움직였다. 그 사람, 어디서 일합니까? 여자는 아무 의심 없이 말했다. 서울이요. 무역회사 다녀요. 서울.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내 아들은 서울에 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 차례가 불렸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 있었다. 민준이가 서울에 있구나. 그날 집에 돌아와. 나는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편지를 썼다. 민준아, 오늘 아버지가 내 소식을 들었다. 서울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더구나. 나는 잠시 펜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다행이다. 나는 편지를 계속 썼다.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비록 아버지 없이 살아왔겠지만 그 문장에서 펜이 멈췄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줄을 그었다. 아니다. 나는 다시 썼다. 비록 아버지가 부족했지만 편지를 다 쓴 뒤 나는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서울이라고 썼다. 하지만 그 다음은 쓸 수 없었다. 나는 주소를 몰랐다. 그리고 사실 주소를 알아도 보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다시 서랍 속에 넣었다. 그 서랍에는 이미 100통이 넘는 편지들이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이 편지들이 언젠가 내 아들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생각보다 훨씬 늦게 찾아온다는 것을. 아들의 소식을 들은 날 이후로 내 마음은 조금 달라졌다. 이전에는 막연한 기다림이었다면 이제는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아는 기다림이었다. 서울, 그 도시 안에 내 아들이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한번 가볼까? 그 생각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졌다. 나는 결국 결심했다. 서울에 가보기로.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괜히 기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나는 이른 아침 버스를 탔다. 서울로 가는 버스였다. 버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논, 밭, 작은 마을들, 그 모든 풍경이 뒤로 밀려났다. 내 마음도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었다. 버스가 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멈춰 섰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모두 바쁘게 걸어 다녔다. 나는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그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 무역회사.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나는 몇 시간을 돌아다녔다. 회사 이름도 모른 채 그저 무역회사 건물들을 바라보며. 사실 이건 찾을 수 없는 여행이었다.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와 보고 싶었다. 그때였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무렵이었다. 회사 건물 앞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저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을
단번에 알아봤다. 민준이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보아온 얼굴이었다. 조금 마른 얼굴.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다. 내 아들이었다. 민주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걸어 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저기 있다. 내 아들이 저기 있었다. 가슴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다. 민준아. 그 이름이 목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민주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평온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지금 행복해 보이네. 그 아이의 얼굴에는 내가 알던 그 어린 소년의 표정이 조금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다. 몇 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아니, 10년이 넘었을 것이다. 그 시간이 한순간에 느껴졌다. 민준이 도로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조금 더 가까이 갔다. 단 몇 걸음만 더 가면 그 아이를 부를 수 있었다. 민준아. 그 한마디면 됐다. 하지만 나는 멈췄다.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지금 내가 나타나면 저 아이는 어떤 얼굴을 할까? 분노일까? 아니면 냉정한 눈빛일까? 그 생각이 나를 멈추게 했다. 나는 결국 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 그리고 민주는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나는 한참 동안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편지를 썼다. 민준아, 오늘 아버지가 너를 봤다. 나는 잠시 웃었다. 멀리서 잘 지내고 있더구나. 웃고 있더라. 나는 마지막 문장을 썼다. 그걸로 됐다. 그리고 편지를 접었다.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이미 수많은 편지가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조용히 그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다. 나는 아직 몰랐다. 언젠가 이 편지들이 모두 내 아들에게 전해질 날이 온다는 것을.